자, 이제 178페이지 보세요. 178페이지 보시면 4절 부동산 등기의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강론 개별 등기 이름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서론 파트에 총 모아서 뒤에 파트에 배울 등기 이름들을 갖다 이제 이 파트에 모아놓은 겁니다. 뒤에서 이제 요 내용들을 배울 건데 큰 기준으로서만 이제 용어 이해 나가 볼게요. 1. 기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옆에다가 메모, 네 글자 메모.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공시기능 이렇게 네 글자 쓰세요. 공시기능. 자, 네 글자 쓰셨으면 그 얘기가 분류 기준의 용어를 알아들으시면 이 얘기가 쉬워집니다. 자, 위에 들어보시고 이해 작업해야 되니까. 토지가 있다가 가정해 볼게요. 그럼 토지 정보를 갖다가 자 확인하기 위해서 공적 정보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에 관한 정보는 자 크게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보가 있고 토지 재산권에 관한 정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합니까? 대장 이렇게 하셔야 되고 토지에 대해 재산권은 등기를 통해서 확인해야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인 표시도 등기해놨고 재산권도 등기해놨죠. 그러면 주된 역할이 무엇을 공시하는 게 공개 표시하는 게 주된 역할이냐? 권리를 공시하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 권리의 객체인 표시는 대장이 주된 공시 역할을 하고 등기부에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부수적으로 공시한다는 거죠. 그걸 종된 공시 기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주된 역할은 등기는 무엇? 권리. 종된 역할은 표시. 그럼 대장은 거꾸로 표시가 주된 공시 역할, 권리가 소유권이 종된 공시 역할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걸 1번 보시면 큰 제목 사실 등기, 표제부 등기, 표시란 등기 이렇게 제목 찾으셨습니까? 옆에다 쓰셔야지. 종된 이렇게. 이렇게 메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 권리 등기 제목 찾으셨습니까? 179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 갑구을구 등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주된 공시 기능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자, 등기는 권리와 표시를 같이 공시합니다. 그런데 이원화된 공시제도에서 우리나라는 등기는 무엇을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하고 권리를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하고 권리의 객체인 표시는 부수 따를 종자입니다. 부수적으로 공시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의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와 표시를 갖다 같이 공시한다는 거죠. 권리의 객체가 되는 표시는 어디에 있다 공시? 표제부라는 데 있다.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다 공시? 갑구, 을구라는 데 있다 공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표시와 권리가 함께 공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표시는 어디에? 표제부에. 권리는 갑구, 을구에. 자, 이제 이건데 이제 심화학습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뭐 말씀은 드릴게요. 그러면 항상 물건에 관한 정보를 갖다 등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 물건의 표시는 표제부에 등기가 되어 있고 물건에 대한 재산권은 갑구, 을구에 등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건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서 등기상 증명서를 띄워봤더니 어라? 권리가 공시가 안 돼 있어. 표시만 독립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칙적으로는 무엇과 무엇이 같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 물건 표시가 표제부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갑구, 을구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등기부 등본 떼면 등기상 증명서 떼 보면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등기상 증명서 떼어봤더니 이게 안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권리가 등기부에 안 올라가 있고 물건만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심화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이제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할 것이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 못 하실 것인데 나중에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면 집합 건물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이제 이렇게만 지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있죠. 관리사무소는 집합 건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 그럼 관리사무소도 독립된 건축물로 지어져 있다면 그 건축물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관리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런데 그거 등기상 증명서 때 보면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 권리에 관해서 안 나와. 안 나와. 관리사무소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소재, 대지 지번,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 어디에다 등기합니까? 표제부죠. 즉 표제부만 딸랑 만들어져 있지 갑구을구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물건이 등기되면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같이 만들어지죠? 왜? 물건과 권리를 같이 공시하기 때문에 같이. 그런데 물건만을 공시하고 권리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물건도 있다는 거죠. 그 물건이 무엇이다? 집합건물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나중에 심화해서 괜히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는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등기한다면 반드시 물건의 표시를 표제부에다가 공시하고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갑구, 을구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179 내용에 따른 분류는 뭐 지금 볼 필요 없고 183 기입의 형식에 따른 분류. 자, 이것도 용어 익힘 작업이 되셔야 돼요. 기입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 거기에서 1. 주등기, 2. 부기등기 이렇게 용어가 나오죠. 거기에 주등기에 자, 한 문장 표시번호, 순위번호 그걸 형광펜 표시번호, 순위번호 형광펜 치시고 표시번호, 순위번호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줄 아셔야 돼. 자, 이건 이제 다시 등기부를 봐야겠네. 자, 등기부 기재례가 190페이지에 얘가 있어요. 190페이지 가볼까요? 190. 자, 표제부라는 데 기재례 토지의 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에서 표시번호라고 돼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거 다시 떠올라야 되는데 거기에 등기한 순서 적어놨죠. 뭐라고? 1. 네,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등기한 순서 적는 데가 표시번호라는 데입니다. 법률용어가. 그럼 순위번호가 어디 있는지 볼까? 밑에 갑구 3, 갑구 을구에 순위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소유권, 권리를 등기한 순서를 기록하는 데를 법률용어 뭐라 부른다? 순위번호. 우리 그럼 거기 들어보세요. 190페이지로 왜 넘어왔느냐? 표시번호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표제부에 순위번호는 갑구하고 을구에 있는 데입니다. 그럼 표시번호, 순위번호가 뭐 하는 데냐면 등기한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는 데야. 등기한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는 데예요. 표시번호, 순위번호가 어디 있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순위번호는 갑구, 을구에. 이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표시 번호, 순위 번호라는 데가 등기한 순서 적는 데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그러면 자 이제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자 처음 등기를 하면은 1. 그 다음에 또 등기를 그 밑에 나갔으면 입력해 나갔으면 2 이렇게 순서 적으면 돼. 등기한 순서를. 그 다음에 다음 등기하면 표시번호, 순위번호란에 2번 다음에 또 기록을 입력했으니까 3 이렇게 등기를 오면 돼요. 종전에 다음 순서로 독립된 아라비아 숫자로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표시번호, 순위번호란에 적어나가는 등기를 읽어서 독립주자 써서 주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용어로 법전에서 독립주자를 써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3번 다음에 또 표시번호, 순위번호로 재산권을 등기해 나가죠. 그럼 등기해 나가면 다음에 4번으로 등기를 해나가면 되겠죠. 근데 4번으로 등기를 해나가지 말고 자 다음 등기는 종전에 1번에 관련 있는 등기야. 종전에 2번과 관련 있는 등기야. 종전에 3번과 관련 있는 등기야. 이렇게 표시하는 걸 갖다 법률용어로 부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기한다. 더할 부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면 부기하는 것은 이 앞에 노란 자리의 번호가 종전에 앞에 몇 번과 관련 있는다는 걸 표시할 때 그 관련 있는 번호를 요 동그라미 자리에 매겨주면 되겠죠. 요 3번 다음 등기가 아니라 종전 관련인데 1번과 관련이 있으면 여기 있다 동그라미 자리에 1,
1. 종전 2번과 관련 있는 등기라고 표시할 때는 2의 1. 종전 3번과 관련 있으면 3의 1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부기한다 이렇게 불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기를 하면은 자 요거는 언제만 인정되느냐 하면은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법률에 정해놓고 있을 때만 부기가 허용됩니다. 그럼 왜 법률에 정해놓고 있을 때 법률에 이걸 정해놨느냐? 부기를 해버리면은 막강한 힘이 부여되니까. 만약에 우리 상식적으로 제가 재산권을 등기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그 똑같은 물건의 재산권을 등기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도 재산권자고 여러분도 재산권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물건의 권리, 내 권리가 우선한데 네 권리가 우선한 둘이 다이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싸울 때 등기한 순서가 누가 빠르냐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재산권의 우열순위를 가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종전에 3번 뒤에 재산권을 등기하면 3번 뒤에 권리자 4번으로 등기해야 될 텐데 종전에 관련 있는 종전에 2번이나 1번으로 부기를 해놓으면 3번 뒤에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한 자는 3번보다 선순위 권리 1부기 1로 되어 있으면 1순위 권리로 2부기 1로 기록되어 있으면 2순위 권리로 보장받지 않습니까? 등기는 누구보다 늦게 했어도 3번보다 뒤에 등기했다 할지라도 부기로 등기해놨으면 3번 뒤에 등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는 함부로 인정해줘서는 안 되고 뭐에 근거해서만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부기를 허용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법률에 등기 유형이 한 1000가지가 됩니다. 실무상 하는 등기 유형은 1000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등기 유형은 한 15가지, 20가지 정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배우는 등기는 1000가지 등기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한 20가지 정도 등기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부기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익숙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봐주시냐? 그 자리에 19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그 자리 봤으면 그럼 표시번호 1번 등기, 주등기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 송 뭐뭐시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순위번호 1번 되어 있으니까 주등기 이렇게 불러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앞으로 와보세요. 앞으로 어디로 와보시느냐? 181페이지. 181페이지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험에 마무리 파트 할 때 이제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리해야 되는데, 자, 구분해 놓고, 자, 좌측에 주등기, 우측에 부기등기. 이렇게 제목 달리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렇고, 부기등기에 법률의 규정. 이렇게 메모하십시오. 법률의 규정. 부기등기라는 용어의 법률의 규정. 법률이 정해놓은 사유가 오른쪽에 부기등기로 세로로 이제 쭉 나와 있는 사유가 법률에 정해놓은 사유입니다. 그럼 왼쪽에 주등기로 나와 있는 세로로 나와 있는 사유들은 예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기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 자, 오늘 꼭 기억할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부터 이제 정리해 나갈게요. 자, 부기등기의 1번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찾으셨습니까? 그걸 꼭 형광펜 치셔야 돼. 정말 많이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3번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 제한 등기 찾으셨습니까? 네, 그거 형광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부터 익힘 작업.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이 얘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줄여서 쓸게요. 등기 목적만. 소유자 갑 이렇게 등기했죠. 그러면 등기한 순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주등기하라며요. 그러면 처음 갑구에 등기한 거니까 1번 이렇게 적어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등기한 순서 몇 번 적어 나가면 된다.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2번 이렇게 적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을이 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전세권을 갖다 설정해 준 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다가 창설시키는 등기를 설정 등기라고 하죠. 그러면 설정시키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 앞에 법률용어를 써나가면 되는 겁니다. 전세권.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을구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누구 앞으로 설정해 줬냐면 A 앞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 을이 A 앞으로 건물 전세 내줬다는 뜻이지 뭐.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음 창설시키니까 설정 등기. 어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름을 설정 앞에 법률 용어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구에 처음 등기했으니까 등기한 순서 몇 번? 1번 이렇게 이제 적어나가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만약에 을이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이 건물을 갖다 담보로 설정하면은 마찬가지로 설정 등기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자, 소유권 이외의 설정하고자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자, B 앞으로 저당권자. 그러면 등기한 순서 여기다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얘기 없으니까 2번 이렇게 적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보자는 겁니다. 자, 을이 이전 등기가 지금 됐죠? 이전 등기. 그러면 이쪽에는 이전 등기 없죠? 그럼 여기서 A가 전세 기간이 3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1년 지금 지난 상태에서 2년 남아있죠. 전세권을 여러분한테 넘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로 전세 들어가면은 전세 기간 만료해서 새로 전세 들어가면 이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여러분 앞으로 새로 전세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은 3년 있는 전세권 중에서 1년 지난 이 전세권을 인수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정 등기하여야 한다,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이전 등기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갑구에 했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어디 했다? 을구. 전세권 이전 등기, 이전 받는 자 여러분들 C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하면은 등기하는 순서가 다음 순서가 몇 번이 돼야 되는데 3이 돼야 되는데 법률에 이렇게 법전에 돼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에 의한다. 법전에 있는 걸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에 의한다. 법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3번을 쓰지 말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이전 받고자 하는 요 전세권이 어디 있다? 요 있잖아요. 이전 받고자 하는 전세, 이전 받고자 하는 전세권이 있는 번호가 요 있죠. 요 번호를 그대로 따고 여기에다가 의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부기한 때는 자 종전에 전세권에서 요거 이제 전세권자 A여요, C여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제 주말한다. 붉을 주자에 지을 말자. 종전에 종이 등기 외에는 붉은 선으로 지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한다 법전에서 이제 현재는 전산했다가는 말소한다 이렇게 법률 용어도 사용. 두 가지 용어를 다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전에 주말한다, 말소한다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똑같은 이전 등기인데 자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할 때만 법에서 부기에 의한다. 그러면 이쪽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또 이전되면은 몇 번? 3번. 또 이전되면 4번. 또 이전되면 5번, 6번, 7번, 8번. 그러니까 크게 이제 구조로 보면 소유권 이전은 갑구 쪽이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어디 쪽? 을구 쪽. 을구 쪽의 명의 이전할 때는 부기로 이전하도록. 실무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을구 쪽의 명의자 바꿀 때만 부기로. 갑구 쪽의 명의자 바꿀 때는 소유권 이전은 아무런 얘기 없으니까 주등기로. 소유권 넘어갈 때 갑구 쪽에 넘어갈 때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 하나 더 좀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전됐죠? 왜 제가 3번? 법에 아무런 얘기 없으니까 다 2번 다음에 등기하는 순서 적으면 되지 뭐 3번 이렇게 됐죠? 자, 차이점. 지금 이쪽을 갑구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른쪽을 을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전 등기의 차이점 변별할 줄 아시는 분. 이게 시험 문제. 첫 번째는 했어.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 이전 등기인데. 갑구 쪽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했지만 을구 쪽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했죠. 또 하나 차이점이 또 있어. 그게 시험 문제. 또 하나 차이점이. 차이점. 눈으로 지금 보이는데. 빨간 거. 나중에 실무에 무지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이게 시험 지문에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갑구 쪽에 소유권명이 이전해 나갈 때는 전 소유권을 절대 주말하지 과거에 옛날 소유권, 옛날 건물주인, 옛날 건물주인, 옛날 건물주인 그대로 남겨놓지 이걸 갖다 지우지를 아니한다. 근데 을구 쪽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할 때는 금이 거져 있습니다. 나중에 등기사항 증명서 보세요. 이걸 시험 지문에서 문제 묻습니다. 다시 똑같은 이전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는 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하고 말소하지 아니하고 을구 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할 때는 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주말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이전 등기라도 차이점 두 가지 이제 구분할 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차이점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두 번째 차이점은 소유권 이전한 때 전 소유권은 말소 주말하지 아니하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한 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받은 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주말한다 주말하지 않는다. 주말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 3번까지 했으니까 자, 가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D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D에게 여러분들이 가압류 걸고 돈을 받을 게 있어서 건물 D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 D 가압류 걸 수가 있죠. 그럼 가압류 등기가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 등기하죠. 그다음에 가압류 채권액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가압류 채권자 여러분의 이제 이름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면 소유권 가압류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등기한 순서 적어야겠죠? 순위번호에 몇 번? 4번. 왜 4번을 이러면 법에 아무런 얘기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에게 지금 돈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게 돈 받을 게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채무자가 지금 돈을 안 갖고 있으면 채무자가 지금 뒤에 건물에 전세 살고 있는 걸 찾아냈고 전세 등기를 지금 하는 걸 지금 찾아냈지 않습니까? 채무자 재산 있죠? 뭐가 있다? 전세금이 있지 뭐. 전세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세금 가압류 걸 수 있음 없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라면은 자, 가압류를 갖다 등기하면 소유권 가압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압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압류니까 을구에 등기할 것이고 등기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채권 금액이 이제 등기되고 채권자 여러분의 명의 이 채권자 올라갑니다. 등기되면은 자, 이 등기한 순서 적어줘야죠. 등기한 순서 적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수업한 겁니다. 형광펜 2개 쳤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첫 번째,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은 부기로. 때문에 지금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기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이제 수업 끝난 거예요. 그래야 다음 넘어가지. 예? 1. 1의 2. 댕. 뭐를 가압류 거는 거예요? 뭐를 가압류 거는 거? 이거잖아. 그럼 요거 번호를 따와야지. 요 자리에 따와야 되잖아요. 그럼 1 따오면 안 되지. 6을 따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부기의 부기다. 부기의 부기다. 부기의 부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기의 부기 등기로 부여받으면은 이거 봐요. 이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 나중에 가압류가 쳐졌어도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으면 담보가 먼저 들어왔으면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다고? 아니 담보가 먼저 들어왔지. 이거 옛날에 들어갔던 사람. 가압류는 나중에 들어왔어도 부기로 법에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압류가 들어왔어도 선순위 권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락대금에서 동순위 배당받는 이제 민법의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나중에 그건 이제 민법 시간 따로 이제 다룰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재산권이 등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는 자, 선순위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뭐가 있어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법률에 근거 있는 건 이제 1년 동안 해나가는데 오늘 가장 많이 쓰이는 것 2개를 갖다가 오늘서부터는 익히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전 등기 중 어떤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데 어떤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은 부기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게. 자, 그다음에 182페이지 잠깐 볼까요? 거기에서 자, 등기 효력 나오고 1 종국 등기 효력의 양가로 3 순위 확정력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자, 소제목이 동그라미 1, 2, 3, 9번까지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4번 이제 눈 고정해 보세요. 형광펜 준비. 동그라미 4번. 부기등기 순위는 형광펜. 주등기의 순위 형광펜. 두 개 문장 형광펜 분리해서. 자, 이 얘기잖아요. 이거 없다. 1로 지금 순위 번호 매겨지는 게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순위는 뭐 해야 한다? 주등기 순위해야 한다. 앞에 번호가 1번이죠? 요 노란 번호. 이게 주등기. 요 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순위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늦게 등기됐다 할지라도 저당권자보다 늦게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선순위 권리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보다 늦게 이전받았을지 하더라도 나중에 전세금이 우선한다? 저당 채권액이 우선한다? 전세금이 우선한다는 거. 이전받은 자의 전세금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왜? 부기등기는 뭐에 의하기 때문에?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그 용어 많이 나올 겁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 형광펜. 같은 주등기 안에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 이렇게 나오죠?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 형광펜.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 형광펜. 그 등기 순서 형광펜. 그 등기 순서 형광펜. 자,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아무런 얘기, 별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럴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순위번호가 2의 1번하고 2의 3번이 지금 순위번호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주등기 안에 부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럴 때 2의 1과 2의 3 상호 간의 순위번호가 문제가 될 때는 뭐에 의한다? 이게 주고 앞에 번호가 주라고 부르는 거고 뒤에 번호가 부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에 의한다? 부기 등기 상호 간의 순위에 의한다. 뒤에 1번, 3번 덧붙인 순서에 의해서 정하라는 거죠. 부기등기 같은 주등기 안에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부기등기 순서에 의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용어 익힘 작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위 확정력에서 동그라미 1번으로 이제 올라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순위 확정력 동그라미 같은 부동산의 등기한 권리 순위는 이렇게 나오는데 찾으셨음? 예. 자, 거기서 형광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형광펜. 동그라미 1번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형광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해서 등기한 순서 형광펜. 자, 동일한 토지 건물의 재산권을 등기했을 때 그 등기해놓은 재산권자 간의 순서를 가릴 때는 권리 순위를 가릴 때는 뭐에 따라서 등기한 순서로 따지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 형광펜. 같은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은 순위번호 형광펜. 다른 구에서 해서 다른 구 형광펜. 등기상호간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해서 접수번호 형광펜. 두 가지 법률용 익힘 작업하시면 돼요.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데가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데가 어디와 어디다? 갑구와 을구죠. 그러면 같은 구라는 데 형광펜을 쳤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구가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를 이해 작업하시면 되겠지. 갑구 안에서 권리자들끼리, 을구 안에서 권리자들끼리 등기한 순서가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지 뭐. 그러면 다른 구라는 법률용어 형광펜 쳤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갑구에 등기해놓은 권리자와 을구에 등기해놓은 권리자를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두 가지밖에 문제가 안 생기죠.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냐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냐.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일 때는 뭐를 갖고? 순위번호 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순위번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한 번 더. 갑구에 등기해놓은 권리자와 을구에 등기해놓은 권리자를 뭐라 부른다?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를 갖고 따져라?
접수번호. 접수번호, 이건 순위번호죠? 접수번호는 소유권 가압류 이렇게 돼 있죠? 그 바로 다음에 우측 옆에 접수연월 접수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해놓고 바로 우측 옆에 접수연월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접수번호가 뭔지를 아셔야지. 등기부 기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90페이지. 190페이지. 190페이지 밑에 갑구을구에서 갑구의 순위번호, 등기목적, 소유권 보존, 접수 이렇게 법률을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2004년 12월 1일 2045 나오죠? 그 2045가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그 소유자 송머시기 있죠? 송머시기의 소유권 보존 등기 순위번호는 몇 번이고 1번 이렇게 해나갈 줄 아셔야 돼. 나중에 실무할 때. 접수번호 몇 번이고 전 4번이고 이렇게. 그러면 재산권이 하나가 등기된다면 두 가지를 갖다 법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을구에도 재산권이 등기된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재산권이 A 앞으로 등기된다면 순위번호를 배당을 받고 접수번호라는 걸 배당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두 개가 같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재산권이 등기되면. 그럼 나중에 이 건물에 A가 자기는 전세권이라는 재산권을 등기해놨는데 이 건물에 다른 재산권도 등기해놓은 재산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물건 갖고 재산권자들이 내 재산권이 우선하는지 네 재산권이 우선하는지 그걸 갖고 서로 다툰다는 거죠. 다툴 때는 뭐에 의한다? 연습. 누가 접수번호랴? 아니야. 다시. 건물은 지금 하나 있어요. 하나의 건물에 지금 등기잖아요. 그럼 하나의 건물에 자 등기해놨으면 권리자들은 어디에 돼 있어요? 등기돼 있죠? 그러면 권리 순위가 문제가 될 때는 뭐에 의해야 한다? 그 권리를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리 순위를 가릴 때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등기한 재산권자 간의 권리의 순위를 가릴 때는 5글자. 등기한 순서. 그러면 등기한 순서를 따질 때는 권리를 같은 데 재산권을 등기하는 순서를 가릴 경우가 있고 다른 데 재산권을 등기할 때 등기한 순서를 따질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를 따질 때는 등기한 순서를 따질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는 뭐를 갖고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를 가릴 때는 이게 용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용어. 권리 순위는 뭐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 등기한 순서 따질 때는 같은 구에는 순위번호 갖고 다른 구에는 접수번호 갖고 이렇게 따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앞으로 오시면은 자 182페이지. 자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180페이지 상단에 제목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것도 지금 뭐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뒤에 한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니까 전부 배운 걸 갖다가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 자 효력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면 종북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구분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하면은 자, 법적 효력 인정하는 걸 종국 등기라고 하는데 종국 등기는 법적 효력.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걸 종국 등기라고 하고요.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등기를 예비 등기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그럼 법적 효력을 알아야 어떤 것들이 이제 종국 등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법적 효력은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먼저 등기를 하면은 권리 변동이라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권리 변동.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안 쓰셔도 되는데 이해 편의. 제가 쓴 거 메모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182페이지에 효력에 따른 분류해 놓고 1.
종국 등기 효력 차이였습니까? 그러면 양가로 1 소제목으로 나죠? 그래놓고 형광펜 치십시오. 권리 변동적 효력에서 권리 변동 형광펜. 권리 변동만 형광펜. 그래놓고 그 안에 자, 두 개 문장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줄에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만 형광펜. 법률 행위.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게 저 간단해요. 등기를 하면은 권리가 넘어가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걸 일컬어서 권리 변동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 민법 186조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법에. 그러면 어떤 사유로 등기했을 때 권리 변동적 효력을 인정해 주느냐 하면은 법률 행위로 등기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매도인의 소유권이 등기한 순간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는 것을 갖다 일컬어서 권리 변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 인정되는 등기는 뭐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키워드 친 거 법률 행위로 등기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해 준대요. 그럼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사망해갖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경우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인정된다? 권리 변동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않는다. 권리 변동적 효력은 등기 없이도 이미 인정되고 처분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뭐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그거 키워드를 아셔야 됩니다.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대항력이라는 게 있죠. 대항력만 형광펜. 대항력. 자, 대항력은 옆에다가 쓸까요? 네. 제3자에게 효력.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장에도 있지만. 제3자에게 효력. 쓰셨습니까? 자, 해놓고 형광펜 잡으십시오. 자, 신청서상의 문장 볼게요. 임의적 기록상 형광펜. 자, 가로 건너뛸게요. 환매권, 임차권, 신탁계약 형광펜.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요거 이해 작업. 자, 형광펜 작업 다 하셨으면 이해 작업 들어가야죠. 제3자의 효력이라는 건 등기하지 않아도 합의만 하면 합의한 사람끼리는 효력이 생겨. 합의한 사람끼리를 법률용어 볼 때 항상 당사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 없이도 합의만 하면 효력이 생겨. 그런데 그 합의한 효력을 합의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법적으로 주장하려면 등기해야 법적으로 합의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줄 거야. 그걸 일컬어서 등기에 뭐라 부른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채권이 대표적으로 대항력입니다. 채권은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잖아. 그걸 제3자에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뭐하야? 국가의 공적 장부에 등기까지 쳐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까지도 보장시켜주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등기의 대항력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밑줄 친 형광펜 친 권리, 환매권, 임차권이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러면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쓰면은 임차권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여야 임차권의 효력이 생긴다. 천천히. 건물에 임대차 계약서, 토지에 임대차 계약서 쓰면은 임차권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임차권의 효력이 생긴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건물에 전세 들어가고 싶으면은 보증금 주면은 내가 임차권자가 된다. 등기 집주인한테 받아야 임차권자가 된다. 끝까지 지금 가네. 등기 안 받아도 보증금 건네주면은 월세 선불 월세 내기 시작하면 계약서 쓰면은 임차권자가 된다. 근데 그 집 팔아먹고 나가면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면 쫓겨나야 되잖아. 그럼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도 쫓겨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등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대항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이제 열리나? 자꾸 귀 부기에 갖고 다녀서 뚫어야 돼. 자꾸 귀만 열면 돼.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임차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 댕. 댕? 아유, 자꾸 댕하면 안 돼. 오.
그러면 왜 임차권의 효력은 계약서만 쓰면 임차권의 효력이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등기한다? 걔가 보증금받았고 중간에 임차인한테 얘기 없이 건물 팔아먹고 새 집주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새 집주인이 들어와서 내쫓으면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돼. 근데 뭐 하면 안 쫓겨나? 등기하면 안 쫓겨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 하면? 그럼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하면 안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와도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대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항력. 뭔 용어인지 대항력이 의미가 감이 오시겠음? 예, 용어가 감이 오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순위학 정력 했고, 그 다음에 첨예적 효력. 이건 뭐 지금 할 필요는 없고. 형식적 확정력. 자, 형식적 확정력 볼게요.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지목 형황펜. 자, 내용 한번 볼게요. 형황펜 칠 거 없습니다. 내용은. 자, 실체법상 효력은 없으나 형식적 효력을 가지는 등기, 즉 무효인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소하지 않으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각하해야 된다. 자, 이거 이해 작업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자, 을구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접수날 접수번호, 등기원인 설정계약 계약년월일, 자, 생략하고 전세금, 전세기간 다 생략하고 전세권자, 자, A 이렇게 등기할게요. 자, 그러면 갑의 토지라고 가정할 때, 갑구도 갑의 토지라고 가정할 때 전세 설정 계약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습해 볼까? A는 자, 등기하면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 생긴다 하면 맞겠습니까? 오겠습니까? 땡이겠습니까? A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 생긴다. 오 하셔야 돼. 왜 이거는 대항력이 안 생기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물으면은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그리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하여야? 등기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건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임차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 자, 그러면 등기했죠? 했죠? 그러면 A와 전세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기간 경과. 전세기간이 2년이 지금 다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기간 2년이 자, 도래한 순간 A의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말소 등기까지 하여야 소멸하는지 그거부터 변별할 줄 아셔야 돼.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민법에서 잘 나요. 전세기간 만료되면은 A의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말소 등기까지 하여야 소멸하는지. 결론은 두 가지로 가네요. 얘기가. 그죠? 민법에서는 등기법은 이 수준은 아니고 이제 민법에서 이제 날 텐데 왜 물권 변동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느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느냐 등기법 문제 두 문제가 민법의 기초 문제 또 40문제 배당이 떨어집니다. 보통은 40문제 두 문제 민법에서 등기 문제가 나요. 예.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얘기인데 전세 기간 만료된 순간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형광펜 치고 제가 10분 동안 이거 묵지지으라고 얘기했어 지금. 전세권 소멸했죠? 전세권 소멸하는 게 권리 변동이잖아. 전세권 발생 변경 소멸, 전세권 소멸도 권리 변동이야. Why? 무엇 땜시 소멸? 우리 아까 형광펜 쳤어. 법률 행위로 소멸하는 때는 등기까지 하여야 소멸하는 것이고 법률 행위가 아닌 사유로 권리 변동을 일으킬 때는 법에 정해진 사유가 생긴 순간 권리 변동적 효력을 일으키는 거지 등기까지 하여야 권리 변동적 효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 밑줄 걷잖아요. 무엇입니까? 무엇?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게 권리 변동 전세권 소멸이죠. 뭐 땜시 소멸? 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거죠. 그럼 대입하면 되죠, 공식을. 세월이 오늘이 지나고 지금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경과하는 게
법률 행위로 시간이 지금 경과됩니까? 아니면은 세월은 알아서 흘러가는 겁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없는 의사표시로 시간이 지금 내가 그러면 의사표시라면 멈춰 하면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경과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순간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말소등기 하여야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 경과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야 이제 이 얘기를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간 경과했죠? 그러면 전세권 소멸하니까 A는 갑에게 전세금 빼줘 요구하겠죠? 빼갖고 나갔어요. 근데 말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말소 등기 안 해놨죠? 이 상태에서 전세권 소멸해 있어? 안 소멸해 있음? 안 소멸했다 이랬으면 지금 제가 15분 동안 한 얘기가 또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소멸해 있음? 살아있음? 살아있다고? 이 땅에 에이 벌써 나갔어. 지금 한 1년도 더 새로 전세권자 세입자 안 들여서 한 1년 전에 벌써 기간 경과한 지 1년이 지났어. 전세금 빼줘서 세입자는 벌써 나가 있어. 1년 전에 벌써 나가 있어. 토지의 전세권 소멸했음, 소멸 안 해 있음? 했음? 네. 예, 했어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 B가 찾아오잖아요. B가 찾아오죠. 전세 설정 계약을 다시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B는 갑하고 전세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건네주면 전세권 취득, 등기까지 하여야 취득. 등기까지 하여야 이렇게 가야지. 법률행위니까. B가 전세권 취득하는 건 다시 권리 변동이고 뭐로 인해서 전세권 취득하고자 하니까 전세금 주고 땅 그럼 빌려줄게. 의사표시 합치. 법률행위로 전세권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 변동이니까 등기까지 하여야 전세권 효력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전세 등기 해야 효력 인정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의 협력을 얻어서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등기소에 서류 집어넣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2번 올려야죠. 해달라고 서류 집어넣죠. 빠꾸 맞습니다. 이제 됐네. 아유, 10분 이상 걸리네. 그게 지금 여러분들 형광펜 친 거 다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이건 읽으셔야 돼. 시작. 형식적 확정.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도 모르죠. 지금 이게 시험 문제.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시험 문제. 많아요. 보기 들어보세요. B는 땅 주인의 협력 얻어서 받을 서류 다 받아갖고 서류 집어넣는데 왜 B의 전세 등기가 빠꾸가 되는 전세 등기를 등기소에서 안 내주느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멸돼 있어요? 소멸 안 돼 있어요? 전세권 소멸은 돼 있지요. 그런데 말소 등기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법적으로 소멸돼 있다 하더라도 공적장부에는 형식적으로 등기라는 기록이 살아있기 때문에 뒤에 전세권은 동일한 토지의 민법에 전세권은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배타적인 물건이요 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동일한 물건에 두 개의 물건이 같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블로. 그러면 전세권이 이미 A 앞에 있는데 동일한 토지 부분에 B 앞으로 전세권은 같은 물건에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의 성질을 배타적인 속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A의 전세권의 효력은 소멸됐을지라도 공적장부에는 전세권이 소멸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말소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들으세요. 형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뒤에 B의 전세권 등기를 저지시킬 수 있는 법적 힘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번 등기에는 아직까지. 전세권은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안 남아 있을지라도 2번 B의 새로운 전세 등기를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갖다 법률용어로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용어 이해되셨음? 사례로 납니다. 이거 참고로. 사례로 납니다. 네, 사례로. 자, 그 다음에 6번. 권리 추정력. 권리 추정력은 이제 민법 시험지에 많이 날 겁니다. 권리 추정력은 자, 이렇게 잡아드릴게.
자, 이 토지가 있다면은 자, 갑구에 소유권 보존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업구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 갑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땅 보존 등기했을 때 주소지 이렇게 이제 등기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등기 났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기록이 하나의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등기가 났으면은 이 등기된 국가의 공적장부에 기록 올라간 거잖아요. 국가의 공적장부에 기록 올라간 게 법에 적합하다고 추측시켜주는 효력을 일컬어서 추정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등기라는 건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 기록에다 그 기록사항을 올린 거잖아. 그러면 국가가 올린 전산망에 기록을 올렸기 때문에 이 기록사항은 적법하다고 추측시켜주는 효력을 일컬어서 뭐라 본다? 추정력. 자, 이제 갈게요. 추정력이 뭔지 감 잡으셨으면 권리 추정력 옆에 제목 현관펜 치시고 옆에 메모 법의 규정 없음. 그게 첫 번째 시험 문제. 법의 규정 없음. 법의 규정 없음. 메모하셨습니까? 네, 권리 추정력 현관펜 치시고 법의 규정 없음. 등기하면은 인정해주는 법적 효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전에 추정력이라는 것을 법에 규정해놨대요? 규정 안 해놨대? 그걸 시험에서 물어요. 등기 추정력은 법적 효력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 네, 그거 자체를 인식하는지 못하는지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해볼게요. 자, 요거 등기했죠? 추정력이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을 갖다 이걸 우리 오늘 첫째 시간에 소유권이 권리고 보존이 변동이에요. 등기하면 무엇이 적법하다고 추측을 시켜주느냐면 권리 변동이 적법하다고 추측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권리 변동 등기했죠? 등기하고 나면 최초 토지 소유권자는 갑일 것이다 라고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하고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매매, 계약, 연월일, 그다음 이전받은 소유자을 주민등록부 주소 생략 이렇게 하면 또 등기가 또 하나 났으니까 등기한 순서 이렇게 또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또 하나 무슨 등기가 나냐? 소유권 이전 등기 났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공적장부에 전산기록 올라간 걸 이거 갖다 권리 변동. 그러면 등기하면 첫 번째 무엇이 적법하다고 추정? 권리 변동이 적법하다고 추정. 두 번째 이거요. 이거. 이게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이고 자, 요게 적법하다고 추정해 줍니다. 요거를 갖다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등기 원인이라고 법률용어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매매도 적법하다, 적법하지 아니하다. 적법하다. 그러면 적법하게 이전받은 권리자도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거죠. 적법하게 이전받은 자는 누구일 것이다. 그러면 자, 각계 한번 용어 들리나 보세요. 권리 변동 적법하다고 추정.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정. 권리자도 적법하다고 추정. 하나 더 갈게요. 자, 만약에 자, 공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들어가셨죠? 네, 자, 이제 볼게요. 용어만 따라오면 돼. 국토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118조. 자, 여기 투기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이거 투기과열 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그게 이제 공법에서 배우는 거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그게 이제 공법 시험 문제고. 그런데 그렇다고 치고 자,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럼 지정이 됐으면 투기과열 지구 지정된 지역의 매매에 따라 지금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자, 등기 돼 있죠? 이거 허가서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이게 시험 문제. 토지거래 허가서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받았어요가 아니라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추정력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등기부등본 때 보니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죠? 다시 한번. 뭐가 적법하다고 추정해 주느냐면 절차도 적법하다고 추정해 준대. 그걸 법률용어로 이제 앞으로 뭐라고 시험 지문해 놨는데요? 절차가 적법하다고 추정. 그러면 토지거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아 얘네 토지거래도 시군구청에서 받았을 것 같네.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시군구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해봐도 돼. 그게 절차의 적법성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자, 뭐 끝났지 뭐 이거 간단해. 등기하면 첫 번째 뭐가 적법하다고 추정? 두 번째, 세 번째, 권리자. 네 번째, 이 네 가지. 이걸 갖다가 민법 책에서는 한 3장 이상에 걸쳐서 이 쉬운 원리를. 진짜 그렇게 민법 책에서 장황하게 판례 전부 소개한 3장 이상에 걸쳐서 나중에 기본서로 나올 거예요. 민법. 근데 다 여기 안에 이 공식 안에 다 들어가요. 네.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등기하면 무엇이 적법하다고 추측해줘요? 권리 변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천천히 연습 들어갈게요. 갑이 전소유자죠. 현소유자에게 매매 민법 총칙은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얘기하기는 쉽네. 사기당했어. 사기당했어. 지금 누가 사기쳤냐면 당사자가 사기쳤어요. 그러면 제3자 갑 아닌 사람이 갑을 아닌 사람이 사기치는 걸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갑을 의한 사기를 당사자 간의 사기죠. 그러면 당사자 간의 사기면 전소유자가 사기당했고 얘가 지금 땅 가져가는 사람 얘가 사기쳤다는 거지. 그래갖고 전소유자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얘한테 찾아온 거죠. 땅 내놔. 그걸 취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땅 내놔. 취소. 그러면 얘가 그래 나 사기쳤으니까 도로 줘 안 줘? 안 줘요. 그러면은 안 주면은 을을 상대로 갑이 채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갑이. 이게 이제 첫째 시간에 했던 거. 법원에 가야겠죠? 가압류 걸어야 될까요? 가처분 걸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당한 것 같으니까 전수주자 찾아서 사기꾼한테 내 땅 사기쳐갖고 가져갔으니까 도로 내놔라니까 얘가 그래 줄게가 아니라 미쳤어 내가 왜 줘 그러잖아.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이거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 제한을 먼저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서 본안 소장을 써야 되잖아. 그 처분 제한 가압류를 걸어야 될까? 가처분을 걸어야 될까? 가처분. Why? 이렇게 물으면 금전이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대답하실 줄 아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금전 아닌 뭐를 가지고 있는데까지 물어요. 소유권 말소 청구권. 소유권 말소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말소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존하고자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갑이 을을 상대로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라는 소장을 쓰는 걸 본안 소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했죠?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자, 소송이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등기법에 등장합니다. 누가 입증 책임을 들어야 될까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누가 입증 책임을 들어야 될까요? 갑. 이게 시험 문제. 왜 이렇게 물으면 적법하니까. 적법하니까. 뭐가 적법하니까? 아니야. 뭐가 적법하니까? 이거 해야 쉬죠. 이거 맞추면 쉬어요. 이거. 다 알아요. 뭐가 적법하니까? 갑이 을에게 왜 소송 걸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갑이 을에게 왜 지금 소송을 걸었을까? 한 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뭐가 사기? 소유권 이전이 사기?
정답 나왔어요. 이거 사기라고 소송 걸었잖아. 이거 사기요, 이거 적법하면 사기야. 근데 지금 사기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시험에서는 뭐가 적법하니까? 등기 원인이 적법하다고 추정됨으로 그 추정력 매매 사기라는 입증 사실을 갖다 입증 책임을 갑이 들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내는 방식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무효하다면 누가 입증 책임을? 절차가 적법하다고 추정되니까 그 토지거래가 무효라고 소송을 주장한 소장을 쓰는 자가 주장하는 자라고 시험에서 납니다. 누가요? 주장하는. 추정력을 깨고자 등기돼 있는 자를 상대로 소장을 쓰는 자를 갖다 통틀어서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주장하는 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추정력이 뭔지 감 잡히셨어요? 이 네 가지만 절대 안 잊으시면 돼. 민법책 나중에 볼 때도 1. 권리변동 2. 등기원인 3. 권리자 4. 절차. 이 네 가지의 추정력이 미침니다. 나중에 미쳐 안 미쳐 문장이 이렇게 나요. 1번 지문 뭘 어쩌고 저쩌고 미쳐. 2번 지문 어쩌고 저쩌고 안 미쳐. 3번 지문 어쩌고 저쩌고 미쳐 안 미쳐. 이게 긴가 아닌가 봐요. 나중에 민법 시험 지문에 미쳐 안 미치는 건지 안 미치는 건지. 근데 그 3장 이상 민법에 써 있는 판례들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 네 가지 원리만 아시면은 다 공식이 적용됩니다. 잠깐 쉴게요.